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더 내릴 걸로 예보되고 있는데 강한 한파까지 몰려오며 내일 아침 출근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도로 위에 강한 눈발까지 쏟아지면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이어갑니다. 도심 거리는 쌓인 눈을 치우러 나온 사람들과 눈사람을 만들며 겨울을 즐기려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너무 춥긴 한데 어린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어제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무안군에 3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영광과 목포, 신안, 장성은 1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눈이 집중되면서 산간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 쪽에 있는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장비들이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해도 미끄러우니까 아무래도 위험해요. 낮부터는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제설 작업이 이어지면서 큰 도로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당장 내일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까지 몰려오며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미끄럽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에서 7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강한 한파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지만 오후부터 서서히 누그러져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선 70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선 광산구의 유치원 관련 4명과 북구 요양병원 관련 4명 등 4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선 24일과 25일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80대 2명이 잇따라 숨져 누적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선 68명, 목포 4명 등 9개 시군에서 2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겨울철 전라남도의 효자 역할을 하는 동계 전지훈련도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남도를 찾는 훈련팀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수도권 등 외지 방문자들이 한꺼번에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 코로나 확산 등을 우려해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도의 대표적 동계훈련지인 강진 스포츠타운입니다. 예년 같으면 축구와 탁구, 테니스 등 2만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시가지도 북적여야 할 때지만 훈련장은 썰렁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 훈련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외지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훈련팀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10개 종목 320팀이 예약은 했지만 코로나 확산 상황이 엄중해 상당수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훈련팀이 찾아오는 것도 걱정입니다. 외지 방문자들이 한꺼번에 오랜 기간 머무는 셈이라 행여 지역 사회로 확산 우려 때문에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어떤 불안감도 좀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한에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동계 전지훈련은 코로나 확산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019년 1,800여 팀 38만여 명이 찾았는데 올해는 7만여 명으로 5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훈련팀 덕에 특수를 누렸던 주민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숙박업소와 식당 등의 예약이 뚝 끊겼고 예정된 팀들의 취소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없고 1월 2일부터 온다고는 하긴 하는데 인원도 반으로 줄고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학생들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3개월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겨울철이면 남도 곳곳에서 뿜어져 나왔던 전지훈련 열기도 코로나19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통합합니다. 양당 송영길, 최강욱 대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합당을 위한 수임기구 구성, 최고위와 중앙위 의결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수 169석의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의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완료되면
모두 172석의 여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40%를 청년과 여성에게 할당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결정한 청년 선거구의 경우 현역 의원이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은 선거구 3곳에 현역 송영일 의원이 재선을 준비하는 서구 제3선거구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송영일 의원은 KBC와의 통화에서 청년 선거구 지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상의도 없었다며 당의 이의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같은 선거구가 지정되면서 현역 여성 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27일 월요일 장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이 열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의 선대위 출범식에는 이재명 후보와 온오프라인으로 300명가량의 당원과 전남도민들이 참여합니다. 광주 전남을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중요한 출범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나주에서는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주진임도로 준공식이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1년 만에 준공하는 도로인데요. 길이 643m에 폭 25m로 2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월요일에 행사가 많은데요. 광주에서는 탄소포인트 기부은행 업무 협약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광주시가 기부받은 탄소 포인트만큼 광주은행이 추가로 후원해서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0일 목요일부터 2022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 29일까지 전형을 거치고 내년 2월 8일까지 정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활기찬 2022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현재까지는 사실상 치료 방법이 없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실험쥐의 뇌에 하루 2시간씩 40Hz 주파수의 초음파로 자극을 줍니다. 2주간의 실험 뒤 쥐의 뇌 조직을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초음파를 감마파로 동기화한 다음에 우리가 효과를 보니까 뇌의 찌꺼기에 해당되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가 존재하는데 그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치매에 걸리면 뇌 기능이 퇴화하지만 이번 연구에선 초음파 자극 이후 뇌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매로 약해진 뇌혈관 출혈 등 초음파 자극으로 인한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해 치매 원인 물질을 감소시키고 뇌 기능 감소를 막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치매 치료법 개발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약물이 아닌 비약물 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적용이 용이한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뇌 자극으로 치매의 60-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을 예방 치료하는 지스트 연구진의 이번 연구는 최근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광주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4명을 구속 송치한 뒤 조합 관계자와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등 25명을 입건해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올해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를 위한 보완 수사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수사 마무리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순천의 산불이 2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 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 일원에서 어제 오후 3시 25분쯤 발생한 산불이 산림청과 지자체, 119 헬기 10대 등이 동원돼 20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 20분 모두 진화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당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와 강한 바람에 인근 주민 39명이 대피했고 산림 10헥타르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실화로 드러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술자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2부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한 주택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당시 22살이던 동창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후에도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종료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9월 초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대상자의 99.2%인 124만여 명에게 3,110억 원을 지급했으며 주말 기준 지원 금액의 97%가 사용된 걸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광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됩니다. 광주광역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 특별보좌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청년 관련 정책 결정에서 시장을 보좌하며 여론 수렴 등의 역할을 맡을 5급 상당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 1명을 선발합니다. 이번 청년특보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4일까지 가능하고 같은 기간 공석인 정무특보 자리도 함께 공모할 예정입니다.